배송연구원이 그 유통 쪽, 뭐 백화점도 하고 화장품 그리고 패션, OEM 네, 네, 이쪽도 맞아요. 해서 네. 두루두루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뭐예요? 요새는 사실 그 저희가 3개월 전에 뵀을 때랑 예,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3개월 전에는 그 화장품 쪽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으셨어요. 모두의 무관심, 네. 빈집. 네네. 완전 빈집이었고, 예. 뭐, 이제 관심 없으셨던 이유 가장 큰 게 이제 실적이 안 좋다. 사실 3분기 실적도 약간 조금 안 네네. 좋았었죠. 2분기부터 조금 불안불안하더니 3분기 실적이 뭐 되게 실망스러운 예, 예. 수준이었고요. 뭐 거기에 더해서 뭐 매크로 지표들, 중국 소비 상황 이런 것들도 막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뭐 실적이나 센티먼트나 둘 다 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주가도 뭐 보시다시피 되게 안 좋았고 뭐 투자자분들이 관심도 없는 섹터였는데 네. 주가 좀 처참하죠.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진 부분 보시면은 네. 뭐 최근에 뭐 아까 요거는 지금 아모레 퍼시픽 차트입니다. 네, 아모레 네, 퍼시픽. 네, 네 보시면 약간 고개를 들었거든요. 요거 모르겠습니다. 요거 모르겠습니다. 요거 데드캣 바운드인지 10월에도 약간 그런 반등은 있었어요. 네, 10월에도 네, 있었고 네, 모르겠습니다. 원체 많이 떨어져서 와 아모레 퍼시픽이 15만 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에 일단은 다들 좀 놀라셔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냐, 약간 가격에 대해서 야 좀 충격이 이게 있었고, 거기 이제 예전에 뒤에, 45만 원 예, 갔던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3개월 전에 뵀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변화된 모습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투자,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뷰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좀 의류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 이번에는 좀 화장품 위주로 제 생각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제 기억에는 화장품 쪽에 별로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별로 네, 없었었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이제 안 좋게 얘기를 예, 예, 했었고, 예. 뭐, 근데 이제 네, 따지고 보면 이제 9월 그때 한 말쯤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 3개월 동안 이게 주가는 더 이렇게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15만 5천 원에서 한 19만 원까지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9월 그 주가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회복은 됐는데 아니 네. 뭐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조금 턴어라운드 기미가 보여요? 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기대감은 있는데요. 이게 네. 실적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버텀 음, 피싱 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회사에서 최근에 좀 시장에 공유하는 부분들, 내년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저께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모레가요? 네, 음, 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짚어보면서 뭐 그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낮은 것은 맞기 때문에 어떤 음. 좀 기대감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싸다라는 게 일종의 빈집털이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수급적으로도 좀 많이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따지고 보면 12월 초부터 한 1, 2주간 저기 밑에 속된 말로 쩔어 있었던 그쵸, 그쵸. 예, 네. 주식들 중에 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맞아요. 네, 네, 바이오 많이 네. 올랐고 저기 뭐냐 그 식음료도 최근에 많이 네, 올랐고 네.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그냥 쩔어 있었던 예. 쩔어 있었던 와중에 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려가 이미 반영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네. 기대 요인들 이런 것들에 더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음. 제가 무슨 마물퍼시픽이나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뭐 비중 확대나 매수를 추천드린다 이런 뷰는 절대 아니고,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다만 뭔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네, 숫자가. 네. 다만 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회사에서 뭐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 저희가 좀 이제 해주세요. 네, 확인을 해가면서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이제 내년 계속 이제 분기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을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싸게 사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앞으로 더 싸질 수도 있어서 그게 그쵸, 리스크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싸게 샀으면 앞으로는 더 비싸져야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걸 보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지표적인 부분부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띄워주신 화면 그 두 개 차트가 그 화장품 소비 경기를 가장 좀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소비 지표들이에요. 왼쪽 거부터 볼까요? 네. 저거부터 보시면은 일단 화장품 가장 접근하기 쉬우신 지표인 수출 데이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월간으로 관세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화장품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다 네네네. 발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쵸.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시는 지표일 거예요. 일단 화장품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컬리 보시면은 이제 명절 기간차 같은 완전 이제 계절적인 이슈나 뭐 코로나 이슈 이렇게 뭐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뭐 오가닉하게 20% 이상 성장률을 꾸준히 내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계절적 요인 없이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이 워낙 고멀티플 섹터이기 때문에 그쵸, 멀티플이 높죠. 수출 성장성이 좀 꺾이게 되면은 멀티플 할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구간들이 좀 왕왕 있어 왔고요. 네. 그게 좀 올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 3분기 실적 좀 안 좋은 김에 매크로 지표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출 지표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좀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성장률을 보시면은 연초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왜 이렇게 굵게 나오냐? 네. 작년에 코로나 기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연초에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좀 이제 계속 성장률이 빠지다가 이제 8월달, 9월달부터 20% 미만 성장률로 좀 빠지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절적인 요인도 크게 없었고요. 이제 제가 화장품 지표만 따로 발라서 말씀드리긴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전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서 다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소비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화장품까지도 뭐 추세 동행하면서 되게 이제 전방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지표죠. 이제 11월 수출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성장률 그 선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요. 성장률 꼬리를 측에서 드는 것 네, 같은. 좀 꼬리를 들었죠. 이제 거의 40% 성장률로 이제 원복을 하면서 예전에 좀 보여줬던 좋은 성장률로 다시 좀 회귀하는 모습을 단기 실적이지만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뭐 기저 효과 이런 사실 거는 10월, 11월은 그 네. 관군제 물량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저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수출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여기쯤 같아요. 대비 여기니까. 네. 그래서 뭐 기저 효과 때문은 아니고 일단 증가율 자체가 좋았다. 괜찮은 수출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수출 빠지는 것도 이제 저점은 다지고 좀 올라오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옆에 그림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아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수출 물량이고 네. 이 차트는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소매 판매액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수출된 물량이 결국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B2C로 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슈슈님 감사합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화장품 종목 이제 슬슬 아까 그렇게 들어가야.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야. 슈슈님.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아직은 이제 추천을 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추천하고 이거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도 들으시고, 네. 그렇게 변경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설명 잘해주신다라는 건 인정. 우리 배송희 연구원이 그냥 지금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쭉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
상황도 꼬리를 드는? 네, 네. 그리고 소매 판매 상황도 그 성장률 추세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추세 동행하고 있죠. 근데 네. 이게 보시면은 그 방향성은 같은데 8, 9월 달에 빠지는 폭을 보면은 수출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수출은 그래도 8, 9월 달에 10%대는 성장을 했는데 네. 중국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의 플랫까지 8월 달에 한 번 찍고 네. 이제 올라오는 강도도 보시면은 이제 수출이랑 같이 고개를 들긴 했는데 네. 수출은 뭐 11월 달에 아까 40% 정도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8%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중국 소비자 단에서 실제 이제 실구매자 단에서의 이제 성장률 회복은 아직 그렇게 굉장히 저희가 완전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게 뭐 대단히 뭐 다시 좋아졌습니다. 고멀티플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지표도 여기서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장품 업황이나 이런 걸 체크하실 때 이 성장률이 더 올라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점을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네. 입장이고요. 아, 그리고 아마 12월은 아직 월이 안 끝나서 당연히 데이터 발표가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성장률이 MOM으로 좀 빠질 것 같아요. 네. 이유는 그 11월은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11월에 이제 기다렸다가 좀 구매를 하는 네. 그런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2월 소매 판매가 좀 약해요. 11월에 다 샀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연말 이후에 소비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매크로 단에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이후에 성장률을 보실 때에 올해 뭐 기저가 낮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로 다시 회복을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지표부터 비롯해서 네. 앞으로 이게 좀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 네, 네. 아직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 네, 이제 좋아지고는 있으나 지금 네. 대단히 뭐 업황이 좋다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너무 싸다. 그러니까 아까 네, 그 표현을 바텀 피싱, 네, 쩔어 있다가 더 저기 직관적인 것 바닥에 있는,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넙치나 광어처럼 저기 바닥에 네, 있는 네, 네. 예, 그런 피싱이었던 거고. 근데 이 플랫까지 성장률을 봤는데 음. 뭐 플랫 보고 8%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기존에 저희가 중국 화장품 시장을 볼 때 뭐 7, 8% 성장하는 시장을 기대하고 뭐 30배씩 멀티플을 줘온 건 아니니까 뭐 저점은 지났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쪽이랑 화장품 용기 쪽이랑 좀 거의 동행한다고 보면 되나요? 길게 놓고 보면은 동행을 하죠. 이제 음. 당연히 벤더 업체니까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OEM사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많고, 아니요, 직발주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LG 생건이나 아모레 같은 데들이 직발주하는 것들. 네, 네, 네. 음. 채팅창에 그 그러니까 연우랑 네. 펌텍을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용기 회사들 용기 물어보셔서 하면은 이제 제일 용기 있는 회사는 펌텍하고 연우. 네, 네. 예, 살짝 옆에 보면서 아재. 근데 그 지표도 8, 9월 달 저점으로 좀 좋아졌잖아요. 네. 이제 용기 업체들도 최근 톤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3분기가 되게 안 좋았고요. 한 10월, 11월 기점으로 해서 아모레, LG 생건 이런 빅브랜드 쪽으로 발주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표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3분기를 최저점으로 좀 좋아하는 지고 있다. 이제 네. 지표랑 방향성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네, 네. 워낙 2, 3분기가 안 좋았으니까요. 이 다음 장표는 그 아모레 퍼시픽의 네, 브랜드별. 그래서 지금 그 보여드린 두 개 지표는 매크로 상황, 그 화장품 업황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아모레 퍼시픽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모레 그래서 퍼시픽하고 LG 생건. 네, 네. 그래서 아모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이제 내년 사업 계획을 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시장에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회사 어제가 애널리스트 네, 데이였어요. 네, 네.
내년 사업 계획, 뭐 어떤 식으로 시장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큰 그림에서 좀 공유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내년 중국 시장과 이제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중국 사업 성장률을 좀 공개를 했어요. 네. 아모레 쪽에서는 내년 중국 화장품 시장을 10%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중국 법인 성장률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과 인라인하게 10% 수준 정도 성장할 걸로 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화장품 시장이 10% 성장한다, 그거는 저는 뭐 리저너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이. 네, 네. 왜냐면 뭐 항상 오가닉하게 더블 디지트 성장을 꾸준히 해왔던 시장이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까 보여드린 지표처럼 시장 성장이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조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성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회사가 제시한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성장률 10% 이게 달성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아모레가 한 3%, 4% 네. 이제 좀 오르긴 올랐죠.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성장률 10% 그리고 자기네들도 10% 하겠다 이렇게 가이던스 제시한 거를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10% 내년에 성장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기대감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랑은 좀 다른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띄워드린 네. 차트는 중국 법인 전체 성장률과 네. 그리고 그 중국 법인 실적을 브랜드별로 쪼개놓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법인 10% 성장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설화수랑 이니스프리 두 개 브랜드가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설화수가 되게 잘해도 이니스프리가 엄청 많이 빠져버리면은 두 브랜드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성장률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화수 목표치와 이니스프리 목표치, 뭐 이런 브랜드별 목표치를 다 합산해봤을 때 10%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20년까지는 뭐 발표된 숫자니까 네. 네, 확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제가 그 설화수 이니스프리는 브랜드명을 명시를 했고, 맨 위에 회색 부분 여기 기타. 기타인데, 여기는 그 뭐 라네즈, 마몽드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아모레 중국 사업 분석할 때 이니스프리, 설화수 두 개 브랜드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그 하늘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설화수인데, 설화수가 보시면은 18년, 19년 이때는 중국 법인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죠. 네. 별로 작았었는데, 이만큼. 회사가 이제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회사가 19년, 20년을 지나면서 중국 쪽에서 설화수 이제 업셀링, 뭐 이제 설화수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믹스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네. 실제로 이제 20년, 21년 지나면서 설화수 믹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설화수 매출 비중이 한 30% 이상으로 올라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이니스프리 보시게 되면 18년에 굉장히 18, 컸는데. 19년에 매출 믹스가 컸죠. 거의 40%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좀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네, 올해를 기점으로 설화수가 중국 법인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브랜드로 올라오게 되고, 이니스프리가 2등으로 좀 밀려나게 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 네. 설화수는 일반적으로 좀 비싼 네, 브랜드잖아요. 비싼 아까 이 브랜드. 채팅창에서도 설화수 참 비싸다고 비싸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비싼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니스프리라든지 이런 비중은 좀 낮아지면, 네. 그러면 이익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네, 아닌지.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그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졌고요, 실제로. 네. 앞으로도 회사는 계속해서 설화수 믹스를 올려서 이익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게 네. 어제 이제 공유해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저께 공유했던 2022년 중국 법인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국 법인 전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
네.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별로 계획을 보시면은 설화수가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톤을 모호하게 주긴 했는데 10% 성장에 맞추려면은 회사 측에서는 이니스프리를 거의 플랫 정도로 안 빠지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1년 올해 지나면서 50%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뒤에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설명드리겠지만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30% 성장하겠다 이거는 뭐 추세에 비춰봤을 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니가 보시면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에 과연 플랫으로 방어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만들어진다면은 중국법인 10% 성장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좀 가이던스가 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니스프리 쪽에서 뭐 매출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실적으로 보여준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회사가 어쨌든 이런 가이던스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내년 중국 이니스프리 성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국 법인 성장률 10% 가능한지 이 부분을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확인을 해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연구님의 포인트가 설화수를 조금 더 그 MS를 확대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니스프리를 방어하는 게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약간 그렇게도 들리는데. 네, 근데 이니스프리 제가 이렇게 이니스프리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2분기부터 매출이 50%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장 내년에는 플랫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엔 조금 공격적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채널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밑에 그림으로 내려가 주시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역기저 효과도 있으니까 네. 많이 빠지던 거에서 좀 덜 빠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그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기저가 낮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년간 계속 매출이 빠져왔어요. 근데 이게 기저 효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빠졌고 내년에 반등한다 이런 흐름이 아니고 계속 매출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리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과를 보이지 않는 한 그냥 브랜드 자체가 좀 축소되는 추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올해 2분기부터 계속 매출이 50%씩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출 빠진 부분을 좀 채널 측면에서도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인데 매장 수. 네, 매장 수가 빠지면서 매출이 같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니스프리는 약간 가두점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나 보네요. 네. 원래는 오프라인 믹스가 되게 높았던 오프라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장이 줄어드는 건 곧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근데 그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매장 수 줄이는 거는 뭐 지금 흐름에 맞잖아요. 네.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비용도 줄어들고 좋은데 네. 전체 매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는 또 이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좀 폐점을 하면서 그 매출을 온라인 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서 매출을 플랫으로 막겠다라는 게 회사의 계획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되려면은 보시면 매장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부터 계속해서 매장수가 빠지면서 매출이 빠졌는데 네. 이게 온라인 쪽으로 매출이 시프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매장수 빠지는 만큼 그대로 매출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장 수가 빠지는 만큼. 네, 그래서 그 주황색 라인이 이제 매출 증감률인데 보시면 매장 빠지는 만큼 매출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40% 줄였고요. 내년에도 매장 수를 50% 줄일 건데 이 50% 빠지는 거를 전부 다 온라인에서 만들겠다라는 게 회사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하다면은 내년 이니스프리 플랫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보시면은
진한색 라인이 매출 증감률이에요. 네, 네. 네. 아, 여기 네, 매장은 네. 매장은 이렇게 빠지고 네, 네. 있지만 매출은 이렇게 네. 높이겠다라는 네, 거니까. 19년, 20년, 21년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된 숫자라서 팩트라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내년 2022년이 계획치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매장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매출 성장률을 강하게 담았죠. 그러니까 매장이 빠지는 만큼 매출도 빠졌는데 네, 어떻게 내년에는 매장이 네. 더 주는데 매출을 이렇게 엇갈리게 반등시킬 네, 수 네.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니스프리 매출 가이던스를 네.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내년에도 뭐 몇십 프로 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줬으면은 그게 오히려 좀 더 그러고 이익 쪽 가이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줬더라면 왜냐면 지금 이니스프리 오프라인 매장들이 적자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폐점이 되면 이익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 오히려 적자 점포 네, 정리하면 네. 그래서 이익 가이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줬더라면은 저는 실적 추정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좀 가시성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또 이제 그 중국 법인 수익성, 그러니까 네, 이 네, 네. 적자 점포들 정리되니까 수익성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질문이 나왔는데 네. 파측에서는 내년 연말쯤에 이니스프리 흑자 전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니스프리 전체적으로. 네, 네. 일단 뭐 점포 정리되는 게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안 그래도 좋은 하루님이 매장 수 줄이는 만큼 마케팅 비용은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매장 수가 줄어들면은 거의 중국 매장은 거의 다 직영 점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관리 비용이나 뭐 일부 임대료, 일부 임차 매장들에 대한 임대료 이런 고정비가 빠지기 때문에 손익이 좋아지는 거고요.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널 시프트랑은 좀 무관하고 그냥 조금 별도 비용으로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이제 늘린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 온라인 좀 쪽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할인 판매라든지 네, 또 네.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거 네, 많이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과연 그게 이익이 좋아지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 일단 뭐 적자는 안 나니까요. 저기는 그냥 아, 고정비로 무조건 그죠, 들어가야 그죠. 되는 아, 비용인 건데 그 오프라인은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그죠. 온라인은 거의 적자는 내지 않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요. 좀 많이 돈을 쓰면 네, 그죠. 마케팅 네. 많이 쓰면. 적자가 뭐 몇 번 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어.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변동비성 비용이니까 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데 저런 채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율이 안 되고 말 그대로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제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좋다. 네, 네. 하여튼 온라인이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회사의 목표는 내년에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될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 예. 아까 뭐 주가도 좀 차트도 약간 긴가민가 네, 하다고 네, 네. 하셨고 이제 지표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의 내년 전략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긴가민가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게. 이니스프리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갸우뚱하는 것 같고, 네. 요거는 지금 제품군을 표로 하나 준비해 네. 주셨는데 그래서 대부분 설화수 좀 비싼 화장품 같아 네,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설화수 쪽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설화수는 20-30% 성장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하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20-30%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가 사업 꾸려 나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설화수만 그 라인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네. 설화수 브랜드가 이제 뭐 럭셔리 군으로 분류되긴 하는데 그 안에도 되게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업셀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하얀 병밖에 모르는데 저는 이거 종류가 굉장히 많았네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파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이제 성장률이나 효율이나 뭐 마진이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이 안에서도. 네, 네. 보시면은 지금 설화수에서 가장 메인인 제품이 맨 위에 보이시는 윤조 라인하고요. 윤조가 뭐예요? 맨 위에 네. 요거 윤조 에센스. 네. 그 제품하고 이거 뭐 엄마 쓰는 거 본 것 같긴 하다.
네, 저거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시죠. 이거 옛날에 저기 남이섬 가면은 엄청나게 그 병으로 디자인돼 있고 막 그랬거든요. 남이섬이요? 아, 남이섬 모르세요? 아니 남이섬에 저기 혹시 겨울연가 모르세요? 겨울연가? 아니요 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대 차이가 채팅창에 계시는 여러분은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 예? 남이섬에 옛날에 그 지우희매 혹시 아세요? 네, 예전에 한류열풍. 네, 윤사마. 네. 윤사마 지우희매 그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네. 유행해서 아 그분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구나. 일본 사람들이 남이섬에 엄청 놀러 왔었는데 아 그때 그때부터 사과라고. 아.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 안 그래도 그때 설화수가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 설화수 병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데코레이션 잔뜩 해내 이따만한 나무 위에 다 설화수 병이 꽂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류를 직접 목격하셨네요. 그때 거의 중학생이셨던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예. 잠깐 타임머신 타고 다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아실 거예요. 예, 아실 아, 거예요. 저도 겨울연가 당연히 아는데 이제 남이섬에 그게 달려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네,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윤조 에센스고 다시 이제 품목으로 들어가서 네. 아 채팅창도 되게 웃기네요. 잠깐만 그라운드 스테이트니 알아도 몰라요. 남이섬에서 강변가요제 한 것도 모른다. 맞습니다. 아 남이섬 안 가보셨어요? 네, 저 안 아 갔어요. 데이트 안 하고 공부만 하셨구나. 아, 요즘은 남이섬 데이트 코스 아닌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겨울에도 되게 좋아요. 네, 예. 꼭 가볼게요. 갑자기 윤조 에센스 얘기하다가. 아, 네, 옆으로 썼습니다. 아, 저희가 잡담이 주 콘텐츠여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메인 제품으로 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줄에 있는 자음생 에센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대로 이제 두 칸 내려오시면 있는. 요거요? 네네네. 아니요. 그 밑에네요. 죄송해요. 그 아, 요거. 네네. 자음생 자음생 에센스. 에센스. 네. 이렇게 두 개 제품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저 두 개 다 되게 잘 팔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자음생 에센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윤조 위주로만 되게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왔고요. 네. 자음생 라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에 중국에 런칭이 돼서 설화수의 뭐 역사나 뭐 국내에서 저 두 제품이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뭐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뭐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음생 에센스를 중국에 출시한 이후로 회사 쪽에서는 좀 자음생 쪽으로 굉장히 마케팅 푸시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그 가격도 같이 적어놨거든요. 13만 원. 네, 근데 윤조 에센스 가격 5만 원이네요. 네, 거의 3배 차이가 와. 나게 돼서 이런 제품 믹스의 변화, 이 효과만 누리더라도 성장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5만 원이고 이게 13만 원이고. 네, 그래서 ASP 차이가 상당히 좀 크죠. 네. 근데 자음생 같은 경우는 19년 하반기 런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런칭했다고 해서 바로 뭐 폭발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점점 이제 매출이 램프업되는 구조로 올라오는 건데 뭐 2019년 하반기라고 하니까 2020년부터 제대로 좀 세일즈를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20년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되게 불확실성이 컸고요. 올해 좀 이제 자음생 쪽으로 굉장히 좀 성과가 좀 도드라지는 한 해였는데 그 효과로 설화수가 올해 매출 50%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판매한 지 1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사이드를 저희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밑에는 38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네. 네. 에센스가. 네, 그렇죠. 와, 이거 미쳤어요. 바로 막 피부가 어떻게 막 바짝바짝 거리는 겁니까? 와, 그래서 엄청나네. 앞으로도 아마 윤조 에센스 5만 원짜리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네요. 그쵸. 이것도 비싼 건데. 네, 사실 저것도 비싼 건데. 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팔려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네. 이것도 계속 이제 중국에다 계속 초점 맞추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사실 거의 중국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거의 한 매출이나 이익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매출 비중으로 따지시게 되면은 일단은 면세까지 같이 합산을 해야 되니까 예. 면세까지 합치시게 되면은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실적인데 멀티플 기준으로 보셔도 아, 중국에서 고성장이 나와야지 지금 아모레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내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30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멀티플이 30배 이상 네, 나와요. 주가가 저렇게 빠졌는데 여전히 3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이 얼마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말씀을 그게 드리는 거예요. 네, 네. 합리화되려면 근데 중국 쪽의 어떤 뭐 소비는 조금 더 계속 고급화 되고 네. 있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그 채팅창에도 있다시피 뭐 비싸야 네네. 잘 팔리는 어, 거고요. 자, 윤조 120ml 10만 원. 오, 야, 이 기자님 엄마 생신 선물로 사드리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 보면 안 되는데. 아 보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막 38만 원짜리 뭐 80만 원짜리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해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해외 브랜드들도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에 이제 많이 들어가다 네, 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이렇게 밀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 또 중국 경쟁, 자체 브랜드들도 이거 많이 키우고 네, 있고. 네. 그 전체적으로 설화수뿐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화장품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지금 저기 표에 넣어드린 네. 저것도 그 작은 용량 기준으로 이제 동일 용량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잠깐만요.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일단 더 올라가고 30ml? 네. 30ml? 네, 30mm면 되게 작은 거예요. 아, 아까 네. 5만 원짜리가 네, 30ml였어요? 네, 네. 아, 그러면 5만 원 싼 게 네, 아니네. 네. 그 보통 저 우리 라인 쓸 때 안에서 한 싼 거고. 100ml 큰 병 그쵸, 쓰시잖아요. 특히 이제 스킨 에센스 이런 거는 보통 대용량으로 그러니까 사니까요. 아유 이거 그러면 5만 원이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취소 취소. 네, 30ml가 5만 원. 30ml였습니다. 30ml. 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잡혀 있는 가격들도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원재료 가격 이런 거 올라가니까 그런 거 반영해서 조금씩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라인들을 계속 이제 상향해서 출시를 하면서 계속 업셀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중국 화장품 시장의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쟁 브랜드들도 계속 비싸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은 계속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서가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니까 네. 같이 트렌드에 맞춰서 점점 비싸게 내고 있고 뭐 그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저도 화장품 되게 오랜만에 좀 봐가지고 채팅창에서 갑자기 이제 미샤 얘기도 하시고 한국 화장품 이야기도 하시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들이 나오네요. 연사마도 얘기 나왔고 더 비싼 것도 있으면 이게 뭐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밑에는 이제 LG 생활건강 후. 요건 LG 생건. 네. LG 생건도 그러면은 비슷한 컨셉으로 보면 돼요? 네, LG 생건 쪽에서도 LG 생건은 그 아모레퍼시픽처럼 뭐 내년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직 공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네. 내년 중국 화장품 사업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러프한 계획 정도로만 아직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지는 똑같아요. 설화수랑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후도 똑같이 제가 이제 라인별로 제품들 이제 가격이랑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천기단 라인이에요. 예? 천기단 네, 라인. 네, 네. 천기단 라인. 천기단. 여기가 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이미 가격대가 20만 원대라 가지고 네. 설화수의 주력 라인들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비싸긴 해요. 음. 이미 좀 설화수보다 가격대가 높은 건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게 내년 계획이거든요. 그걸 이제 시장이 받아줘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이제 지갑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비쌀수록 잘 팔리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좋기는 한 건데. 네. 그래서 밑에가 내년에 그 밑에 보이시는 천율단 라인, 환유 라인. 이름도 어려워. 여기 라인 쪽으로 좀 마케팅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계획이에요. 네. 뭐 일단은 결국 이제 P랑 Q랑 나눠서 보게 된다면은 네. P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Q가 혹시나 좀 불확실하고
그렇게 뭐 큰 성장이 없다고 한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모레는 아까 윤조에서 자음색 ASP 3배 올라갔고 네. 포도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이제 최소 30%씩은 인상이거든요. 상위 라인으로 갈수록. 워낙 P 상승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믹스 개선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은 내년 설화수 성장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달성 가능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물론 이제 뭐 화장품 이렇게 뭐 화학 쪽 전공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저 경영학과 아, 나왔어요.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10만 원짜리랑 50만 원짜리랑 이게 이것도 약간 차이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까?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뭐 사실 저는 큰 차이 네.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실 10만 원짜리 하나 바르면 요만큼 예뻐지고 50만 원짜리 하나 바르면 이만큼 예뻐.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쵸. 정말 그 어처구니 없던 그 기사 중에 하나가 화이자 그 백신 하나 원가가 뭐 1,900원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외신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루이비통 이게 뭐 레자처럼 된 가방 그 원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원가 생각하면 못 사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 모르는 이제 언론사 데스크들이 커피 한 잔에 스타벅스 5,000원짜리 커피 하나에 원가가 뭐 200원, 3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 150원밖에 막 이런 거 막 기사로 쓰라 막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브랜드 거. 값이죠. 브랜드 그럼요. 값. 예, 네. 브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요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회사들은 이런 게 더 많이 팔리면 훨씬 더 좋은 거고 당연히 좋죠.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네. 선택을 하는 거고 채팅창에 그 사이에 조금 질문들이 올라온 거 제가 몇 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 받아주실 거죠? 네. 어떤 거죠? 아까 지나가고 제가 그 정리를 좀 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다시 한번 요즘에 K-드라마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서 옛날 한류붐 네. 연구님은 잘 모르는 겨울연가라든지 알아요. 지우임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저도 화장품 회사 근데 담당하는 지금은 별로 입장에서. 그런 붐이 없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저 뭐 약간 컨텐츠 회사들 생각하시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K 컨텐츠가 요새 좀 그러니까 주목받고 K 콘텐츠가 이러다 뜨면 뜰수록 보니까. K 콘텐츠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크고 있는데 네. 과거만큼 K 뷰티는 동행해서 못 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업황 업데이트 해본 바로는 네. 뭐 그 컨텐츠 효과로 K 뷰티까지 이게 확대되는 흐름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예전만 못하죠. 네, 근데 뭐 사실 소비재라는 게 뭐 누가 드라마에서 뭘 입었다더라, 누가 뭘 발랐다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확 뭐 트렌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콘텐츠 회사들 컨텐츠 쪽에서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이벤트가 생긴다면은 그럼 좋은데. 네, 좋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연예인 누가 뭘 쓴다더라 이것도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는데 네. 이렇게 그 광고나 마케팅 업계를 보면은 그냥 연예인 누가 광고한 거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돼서 사람들이 네. 깊이 감정적으로 빠져들어야 소비로 더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아까 윤사마 지우임의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사람들이 드라마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주인공의 되게 동기와 동조화가 돼가지고 네. 그 사람이 쓰는 거 나도 쓰고 싶고 감성적으로 이제 소비를 일으키는 건데 근데 약간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쵸. 너무 약간 커머스 쪽에 집중이 된 커머스가 뭐예요? 좀 팔아먹겠다는 그런 쪽에 좀 더 다이렉트 집중이 막 광고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PPL도 너무 티나게 하면은 오히려 거부감 생기잖아요. 반감을 사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진짜 소비자한테 감정적으로 다가와야지 이게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면은 효능적으로 너무 좋든가. 네, 그래서 더마 쪽으로 좀 화장품 브랜드 회사들이 신사업을 많이 꾸리시더라고요. 더마라는 거 어떤 약간 효과, 미용 네, 효과 이런 성분, 쪽으로 뭐 효능 이런 거를 강조하는 브랜드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참 K-드라마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다 이제 뭐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거기서 바르면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반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이거 뭐 네모
가면을 싹 벗었는데 엄청 예쁜 미인이 나와. 피부 미인이 나와. 남자들이 다 뽀얘. 그럼 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까 지비님이 요 화장품 몇십만 원짜리 보니까 저 돈 아껴서 피부 관리 받는 게 낫다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피부 관리 쪽으로도 헬스케어, 미용, 의료 쪽도 네네. 굉장히 기술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게 네.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 약간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글쎄요, 좀 시장이 다르지 않을까요? 약간 그 홈뷰티, 네, 미용기기 이런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LE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과 네, 가서 네. 뭐 이렇게 하이퓨어 같은 것도 네, 근데 그 시장이 뭐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맞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화장품 회사들 쪽에서 그쪽에 이제 투자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쪽에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화장품 시장 성장성이 꺾였다거나 뭐 덜 팔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관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산업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미국이라든지 미주 쪽에서는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K-뷰티 화장품 별로 아직은 뭐 없나요?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모레, LG생건 제가 중국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들도 다 미국 사업 하거든요. 네네네. 그쪽도 이제 숫자를 보고는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매출 성장률이랑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 미주 매출 이런 거 해봤자 비중으로 따지시게 되면은 정말 작거든요. 좀 추세적으로 보셔야 되고 오히려 좀 미주 시장 쪽에서 사업 확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가 LG생건인데 여기는 K뷰티 컨셉으로 가기보다는 좀 현지화 컨셉으로 오히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K뷰티 트렌드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지화를 더 잘 시켜서 이제 한국 브랜드인 거를 어떻게 보면 티 안 내고 자연스럽게 팔 수 있을까 이쪽이 좀 더 트렌드라고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오징어 게임 막 지옥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멜로물 같은 게 좀 통하고 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좀 먹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성 트렌드가 돼버리면 이제 멀티플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무서워지는 네. 거죠, 진짜. 화장품 관련주에 코스맥스 쓰고 계시죠? 네네네. 아까 채팅창에서 코스맥스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OEM 쪽은 좀 어때요? OEM 쪽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브랜드보다는 OEM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분기 어닝 지나고 지금 4분기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성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3분기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주가는 네, 브랜드랑 같이 빠져 있기는 한데 브랜드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바텀 피싱 하는 좀 소극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브랜드가 좀 더 우려가 많이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브랜드 위주로 좀 스터디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는 중국에서 빅바이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여기가 좀 4분기에 밀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두 개 소수 브랜드 바이어 믹스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되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이쪽도 개선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연호라든지 펌텍이라든지 그 케이스 쪽 네, 만드는 용기 데들 회사들, 용기 회사들은 커버를 안 하시던가요? 커버리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브랜드 회사들 동향 체크 잘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쪽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월, 11월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